27번입니다. 중간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간재 자격을 갖춘 물품은 동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비원산지 재료만을 원산지 재료로 계산한다. 이거 틀렸네요. 1번입니다. 중간재는 언급드렸지만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중간재 B가 있고 B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게 예를 들어 뭐 C, D, E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요거는 영내산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판정 결과 이 중간재가 영내산이 나온다고 하면은 영내든 역외든 모든 거를 다 고려해서 중간재 재료비로 계산을 하는 게 중간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원산지 재료비만을 계산한다는 말은 틀렸어요. 그래서 비원산지 재료비 플러스 원산지 재료비를 전부 다 원산지 재료비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8페이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자, 한 캐나다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자동차 부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재료로 간주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술처럼 신고 이건 누적 기준입니다. 그 교차 누적이라고 저희가 배웠었죠. 1번 맞고요. 2번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에서는 섬유 제품에 대한 최소 허용 기준 적용 시 그 기준으로 중량뿐만 아니라 가격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공부했지만 요 세 협정은 중량 또는 가격입니다. 최소 허용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모수가 중량 또는 가격이다. 3번 인도 아세안 협정에서는 일반 품목에 대하여 FOB 금액의 10%를 최소 허용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4번 한 호주 FTA의 경우 생산자의 선택에 따라 자가 생산 재료가 그 자체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재료 전체를 원산지로 또는 불충족한 경우 비원산지 재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밑줄 치십시오. 자가 생산 재료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한 캐나다 협정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교재 페이지로는 19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기본 이론. 그래서 다 나와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암기다. 예, 29번 상업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물품의 특성에 물질적으로 동일한 원산지. 요거는 딱 나오면은 대체 제적. 상품을 혼합 보관하다가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를 재고관리 기법에 따라 판정할 수 있는 협정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입니다. 요거는 결국 대체제인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보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쭉 봤을 때 상품이네, 상품. 그죠? 대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료, 상품 요거 두 가지를 같이 허용해주고 있는 협정들을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또 어디 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베트남, 여기까지. 요 협정들은 재료 또는 상품을 같이 인정해주는 협정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르면 됩니다. 미국하고 중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상품 같은 경우에 중국은 빠져 있죠. 빠지면 되고요. 70페미에서 2번 문항도 인도는 빠져 있으니까 틀렸고 3번 같은 경우에도 EU는 빠져 있습니다. 틀렸고 페루랑 캐나다 보면은 페루, 캐나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예, 이것도 죄송하지만 암기 문제입니다. 30번 다음은 부가가치 기준이 적용되는 상품의 특례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을 고르래요. 1번 칠레, 호주, 뉴질랜드 요거 딱 세 가지 다 묶으면 뭐예요? 결국 간접 재료입니다. 간접 재료 중에서 칠레, 호주, 뉴질랜드 협정은 뭐다? 원산지 재료비로 계산한다라는 협정이었고 나머지 협정은 제조 간접비로 판정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간접 재료를 생산되는 장소와 무관하게 원산지 재료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여 맞는 문장이네요. 답은 1번입니다. 1번이고요. 2번 한페로 FTA의 경우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중국산 공구 세트는 자동차의 원산지 상품 결정 시 고려할 필요가 없다. 부속품, 그죠? 예비 부품, 공구 같은 경우 고려되지 않는 협정은 뭐라고 있어요? 캐나다, 아세안, 베트남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페루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FTA의 경우 소매용 포장 용기는 뭐예요?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수송을 위한 비원산지 포장 재료와 용기, 요거는 전 협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
31번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에서 규정된 통칙 제3호가 나오면 세트 물품이죠. 옳은 것을 고르래요. 한중 FTA 협정은 소매형 세트를 구성하는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은 그 세트를 구성하는 그 모든 구성품이 오직 원산지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비원산지가 섞여 있어도 비원산지로 해서 본선 인도 가격의 15% 이하기만 하면 충족이 가능합니다. 말을 어렵게 해놨지만은 세트의 구성 물품이 모두 다 원산지 재료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문장. 2번 HS 코드 9605 요거는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세트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트 물품 특례가 적용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3번 한 캐나다 FTA 협정은 섬유 또는 의류 세트가 원산지 및 비원산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 맞죠? 유럽형 협정 EFTA, EU, 캐나다, 영국, 터키는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고르시면 되고 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쭉 읽어봤더니 페루가 나왔죠. 그러면은 중국, 중미, 페루 묶여 있었는데 뭐였어요? 본선 인도 가격의 15% 이하였었잖아요. 봤더니 조정가치, 운임 및 보험료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하면은 본선 인도 가격이 아니라 FOB에서 뭐가 돼요? CIF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운임 및 보험료 포함이 아니라 운임 및 보험료 제외가 돼야겠죠.